자,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지금 탄력 받으니까 더 많이 오르네요. 지금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60선을 뛰어넘은 그런 상승세, 11포인트의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출발이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로 출발이 되면서 11일 만에 매도 전환이 되나 싶었는데 매수 전환된 가운데 그 규모를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396억 원가량의 매수, 그리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지금 4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81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속에 증시는 지금 연중 고점을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본다면 기아차, KT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확대된 그런 상황이고, 금융 섹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건설 섹터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그 매수세가 조금 더 증가된 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동차 쪽이 많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이 시각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변화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죠. 허 의원님. 네, 시장이 확실히 저희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냥 순환매가 소비재 쪽으로 돌더니, 그러니까 유통주 쪽으로 돌더니 이제 결국 이제 큰 놈까지 건드리는데요. 결국에는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까지 소비재 최종재 가장 비싼 군에 들어가 있는 쪽까지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현대 기아차가 3%, 현대차가 2.6% 오르고요. 삼성전자도 어제의 플러스권 유지에 오늘까지 강세에 이어지는 지수 상승권 견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전이 일단 실적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41,400원까지 또 한 번 고점 높이면서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가려는 시도 좀 보여주고 있고, 통신주 3인방 다 오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나오는 GS건설은 한 100억대 정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전 분기랑도 그렇고 작년 대비랑도 흑자 전환할 것 같은데 탄력이 아주 세진 않습니다만 4만 원 선에서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기업은행 오늘 실적 예정되어 있는데요. 순익 기준으로 한 2,400억대 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무려 16% 정도 개선된 흐름 보일 것 같은데,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KB금융 전체적으로 다 좋게 나오면서 IT, 금융, 자동차, 또 운송장비, 조선주까지, 조선주는 어제 삼성중공업 실적 어닝 잘 나오고 난 이후에 대우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시세에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운송 장비 쪽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로 인해서 운송 장비 업종도 2.3%가량 오르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섹터도 좀 고가를 높이는 그 모습인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모두 이래서 지금 3%에 육박하는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기가 지금 운송 장비 쪽으로 좀 쏠리면서 그동안 주도주였던 이 증권과 건설 섹터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최일정 전문가님, 이들 종목군들의 시세가 이제 순환매성으로 이제 옮겨가는 건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 조금 더 볼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자, 일단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대장주 성격으로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기아차 탄력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부 정책의 또 핵심적인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수제라는 환수 세금이라는 부분이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부 유보금 자체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1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 정도의 이제 차익 부분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15% 적용이 되면 15억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웬만한 기업들 다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경제연합회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다 합니다. 이제 난상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 같은 경우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 반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특히 이제 자동차 그동안 조금 눌린 구간에 있다가 이익을 갖다 내부 유보를 좀 많이 시켜놓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성 재료가 지금 나와 있고, 정책적 수혜, 그다음에 대주주 역할이라든가 소액주주에 대한 가처분 소득 증가한다라고
됐을 때는 배당 수익률 자체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PBR이 그 낮춰지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배당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재평가 인식이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대기업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핵심 대기업들은 주가는 좀 상당히 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밥솥주들 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쿠쿠전자 공모주 청약에 좀 들어가는데 어제 1차적으로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PM풍면은 5% 넘게 급락이 나오고요. 리온쿠첸도 지금 2.4%가량 마이너스권 21선 지지가 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시점에 온 그 상황인데요. 자, 허 의원님. 네, 재료 노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재료 노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컨셉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은 무조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되는 쪽들은 다 그냥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일단 펀드 환매가 좀 약화됐다고는 한데요. 그래도 600억인가요? 600억대로 646억이 나왔네요. 2026선에서. 아마 그런 자금들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라도 워낙에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매매 움직력을 보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매물 때문에 좀 더 밀려남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군 중에 급락한 게 뭐 유닉스라든지 오늘은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바텍이나 뭐 뷰역스 같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요. 뭐 셀바이오텍, 바이오스페이스 무차별적으로 뭐 5 내지 6%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익 실현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아직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이격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보겠습니다. 지금 20일 이격 기준으로 아직도 98%나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금 입까지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구간 아닌가. 섣불리 지금 뭐 바닥이야라고 하기보다는 좀 보시면서 코스닥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지금 1.2%가량 마이너스권. 지금 시장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차별화된 가운데 지금 코스닥 지수 61선 밑으로 좀 내려앉으면서 장대 음봉을 좀 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종목별로도 지금 차별화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서 좀 투자자들의 호불호가 강하게 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최일정 전문가님 보고 계시는 그 섹터 그리고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자, 오늘 뭐 도입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증권 섹터와 화학 섹터 그리고 기계 섹터를 갖다 관심 있게 보고 중국의 증시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장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흥국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하고는 차별화되죠. 그래서 섹터별로는 이런 섹터 증권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라 비스테온 공조라든가 현대 엘리베이터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리고 금호석유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창투사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하반기 쪽에 이제 사다리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벤처 붐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 지금 상승하는 쪽으로 이제 대장주 성격이 대성그룹의 대성창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5월달에 이미 이러한 펀드 결성, 그 콘텐츠에 집중하는 1,000억 가량의 이 그 펀드를 갖다가 결성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해서 한 500억,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펀드에서 한 400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본에서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1,000억 정도를 만들어서 콘텐츠, 특히 이제 영화 배급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에서 8개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섹터로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7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창투가 지금 급등하고 하는 그런 양상인데 정부 정책의 이제 방향성하고 이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책 신뢰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군도 흥행, 명랑 개봉 뭐 이런 점들이 지금 많이 좀 부각되면서 대성창투가 4일 연속에 오름세 4% 넘게 올라서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 의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일단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요. 워낙에 이제 2060선은 최근에 그 2011년도 8월에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한 번도 벗겨내지 못했던 엄청난 지수대이거든요. 2060은 그 대부분 다 봤을 만한 주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지수대인데 오늘 요걸 찍었네요. 장중에 2060.93이라서 조금 이제 좀 불편해진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여기서 이제 매매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정황상으로는 현재까지 9시 34분입니다만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라서 조금은 더 이제 위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과연 3년 동안 우리가 그때랑 뭐가 달라졌나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익은 쌓였는데 일단 자본 총계 는 것 대비로 시총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부 가치 평가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이번 주는 2060 뚫을 거라고 보는데 항상 그게 매 해마다 깨서 내려왔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 외신 쪽 기자들 기사 써놓은 거 보면 뭐 어게인 2000 해가지고 물음표 달아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000년도에 닷컴 버블처럼 또 한번 당하고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IT 관련 쪽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총 상위주로 연결되어 있는 코스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단기간에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증권주가 지금 매물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증권은 이번 랠리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그 섹터군이기 때문에 오늘 증권제 흐름을 좀 잘 보시면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2057선입니다. 그동안 3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그 가장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매물벽이 좀 컸어요. 위로 올라서면 항상 펀드 환매 압력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기관 쪽에서 오늘 매수에 나서주면서 그동안의 힘이 많이 반감됐다면 지금 에너지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같이 모이고 있다는 점, 상당히 박스권 뚫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씩 마련이 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관의 매수에 339억 원가량의 순매수 쌍끌이 매수세로 현재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장 초반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